바로 그런 것들이 트럼프는 평생을 그거 했던 사람이니까 트럼프의 취임사에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형광펜으로 밑줄을 친 건데 보도를 잘 안 했던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금융자본파, 상업자본파가 맞서고 있는데 사실상 뭐 보도가 되는 것만 봐도 상업자본파가 훨씬 더 우세해 보이고 네. 트럼프도 그쪽으로 지금 가 있고 네. 이거를 또 어떻게 물론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걸 좀 뒤집기를 바라는데 아니면 유예라도 네. 그래서 빌 에크먼도 그렇고 한 90일 정도는 이 관세에 유예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만 네. 역시나 이거는 이제 또 월가에서 보는 네. 입장이고 그걸 받아들일지는 네. 근데 이게 생각을 해보면 일단 4월 9일부터 시행을 해놓고 보면 예. 당장 그 반응은 바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각 나라들과 뭐 관세에 대해서 뭐 FTA를 다짐했던 협상을 하는 기간은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 사이에 그 부작용을 다 미국도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걸 텐데. 그걸 감당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 통계 이야기하는 들어보셨잖아요. 2025년에 예. 미국 연방 정부 부채에 딸린 이자만 갚기 위해서 원금도 아니고 이자만 갚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돈이 미국 국방부 예산보다 더 많은 거예요. 이자 비용만. 네, 이자만요. 그만큼 지금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갚기 위해서는 물불을 안 가려야 되고요. 그걸로도 지금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야 지금 어서 돈 들어올 거 없으니 지출도 줄여 해서 공무원 다 자르고 지출 다 줄이라는 거죠. 그 되게 절박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는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럼 다른 대안을 가져오든지 어떻게 할 건데 주가 부양하면 돈 날 구멍이 있어? 막 이렇게. 그렇죠.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도 증시에는 좀 약이 필요하다. 오히려 몸에 자기가 좋은 약은 입에 쓰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고. 자기가 얘기했잖아요.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이게 미국이 훨씬 더 위대해지기 위한 성장통이다. 근데 어쩔 수 없이 트럼프는 정치인이잖아요. 예. 지지율 떨어지면은 했던 말도 바꿀 수 있는 게 정치인인데. 근데 지금 현재로선 결국 이기잖아요. 이기는 재선을 노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권자 표심을 위해서 주가 신경 써주고 삼선 그건 아직 확정이 아니니까. 개헌해가지고 삼선. 그래서 그것도 마저 말씀드릴게요. 그 일기 때는 주가도 신경 쓰고 고용지표도 신경 쓰고 물가도 신경 써야 되지만 네. 이기 때는 유권자 표심이 아니라 자기 업적이 중요해요. 그거 업적으로 나중에 역사적으로 평가받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업적을 더 신경 쓰는데 그런데 삼선 욕심도 있는 사람이니까 그럼 그건 어떻게 대비하느냐. 그래서 트럼프의 취임사에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형광펜으로 밑줄을 친 건데 예. 보도를 잘 안 했던 부분이 있어요. 뭐죠? 뭐냐 하면 유가가 안정되면 물가가 안정될 건데 이런 구절이 있어요. 예. 그 얘기는 무슨 소리다. 트럼프는 그 취임식 할 때부터 관세를 대규모로 부과할 것으로 마음을 작심을 했고요. 네. 그것 때문에 물가도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미. 그러면 이 물가가 전방위적으로 오를 때 이 물가를 잠재울 수 있는 가장 파괴력이 있는 건 유가 안정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 유가 안정을 어떻게든 도모해서 전방위적인 물가를 잡는 또 사람들의 체감 물가. 미국인들은 주유소에서 기름 넣을 때 기름값 보고 물가 수준 가름하잖아요. 네네네. 그런 체감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도 유가가 안정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취임식 다음 날부터 최근까지 계속해서 미국 정유사들과 셰일 회사들에게 증산해라. 그쵸. 풀리 생산하라. 압박하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 정유사들과 셰일 회사들이 그게 바로 증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6개월이나 이상 걸립니다. 그쵸. 빨리 해라 했잖아요. 그래서 진짜 유가가 원유가 풀리 생산돼서 유가가 어느 정도 안정텀에 들면 트럼프는 할 말이 생기는 거예요. 관세 올린다고 해서 물가 다 엄청 오른다고 하더니 봤지? 이 소리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 힘빨로 다른 것도 있지만 일단 그 힘빨로 나밖에 없어. 나 한 번 더 하고 싶어도 할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요인, 또 물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이 같이 가는 건데 네.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다. 네. 물가 떨어뜨리는 건 내가 할 수 있어. 근데 실제로 최근에 WTI 가격도 배럴당 60달러 하회하기도 했었고 그렇죠. 59달러대까지 가기도 왜냐하면 했었고. 미국이 작심한 걸 알고 세계 유가 흐름이 선반영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유가가 계속 떨어져요. 물론 이거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같이 맞물려 있는데 그렇다면 트럼프 입장에선 유가 하락 속도가 더 빨라지니 이거 봐. 난 외국에서 입장료만 받았지 국내 유가를 비롯한 여러 물가 지표는 생각보다 안 올랐잖아. 이 소리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경기 침체까지도 감수하고서라도 네. 완수해야 할 목표가 있다. 네. 이렇게 봐야 하는 거고요. 무서운데.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또 미국 내 일자리를 늘릴 수도 있는 건데 그거는 또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리는 일이고
다른 나라 정부가 거기에 또 호응을 해줄지 네. 다른 나라 기업들이 들고 들어올지는 또 봐야 하는 일이고. 근데 이제 기업들은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관세 때문에. 부품도 원재료도 비싸게 사와야 되는 거고 또 예를 들어서 미국에다가 공장을 생산하면 뭐 애플 같은 경우에도 생산 단가 뭐 10배 올라갈 거다 막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 그러면 기업들의 경쟁력이 떨어지면 이것도 장기적으로 안 좋은 일이잖아요. 결국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다른 해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뭐냐면요.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그리고 트럼프 일가족들이 요즘 최근 가장 빈번히 교류하고 있는 회사들 모두 다 하이테크 분야예요. 빅테크 기업들. 네. 뭐 일론은 아예 공동정부의 수반이 된 거고요. 자, 그래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그리고 얼마 전에 손정희 회장이 미국 내에 AI 산업단지 조성한다고 1조 달러 이상 투자한다고 했었죠. 네. 자, 정리를 해드리면 트럼프가 생각하는 궁극적인 모습은 일자리의 절대적인 숫자를 무조건 늘리는 것이 아닌 것 같아 보여요. 미국의 산업구조 개편이 고도화되는 것도 같이 도모하려고 하는 겁니다. 즉 공장 현장에서 러스트벨트에서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 일할 수밖에 없어. AI가 일할 수밖에 없어. 로봇택시가 도로에 걸어다니고 돌아다닐 수밖에 없어를 인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인정하면서 그걸 먼저 스무드하게 미국에 안착시키기 위한 첫 번째 조치로 미국 내에 있는 불법 체류자들을 다 몰아내는 걸 먼저 하려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미국 내에 많은 사람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중남미 지역에서 넘어왔잖아요. 네. 그런데 난 택시 운전을 하던 버거를 굽던 아니면 포장지 포장을 하던 그걸로 미국에서 월급 받으면서 나도 언젠가 영주권 받고 잔디밭 있는 앞마당 집 구매할 거야. 그 꿈으로 왔는데 예. 그런 일들을 전부 로봇이 한다? 이 사람들은 폭도로 바뀌는 거예요. 서비스업이라든지 단순 반복 업무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폭도로 바뀌는 거예요. 일자리가 없으면.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 그냥 추방해버리고. 그래서 그 전에 그런 세상이 돌아오기 전에 빨리 내보내자는 거죠. 그게 진짜 다 계획된 걸까요? 거의 영화 같은 스토리 아닙니까? 저는 트럼프는 비즈니스를 한 사람이고요. 예. 특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분석할 때 과학의 합리성을 적용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제가 하는 것들 중에서 트럼프가 모든 것들을 얼마만큼 다 기획했는지까지는 우리가 다 예단할 수는 없어요. 네네. 그런데 의도하지 않더라도 그런 결로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섞여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어차피 합리성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잘 들어맞아요. 어떤 거든 간에. 자, 그런데 트럼프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원래 비즈니스맨이었고요. 예. 그리고 부동산은 중장기 흐름을 보고 투자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언젠가 큰 도시가 들어설 거야. 여기에 언젠가 수많은 사람들이 살 거야. 이런 걸 보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경제를 바라보는 것에 트레이닝이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얼마만큼 고용할지, 이거 할 때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래서 얼마를 버는지에 대해서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기자님도 이제는 기업가가 되신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그 주판들이 있으시잖아요. 네네. 없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장기적인 그림. 그럼요. 바로 그런 것들이 트럼프는 평생을 그거 했던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 수순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사람 하나를 뽑는다는 건 정말 이 기업가로서는 부담이 커요. 그렇죠. 쉽게 내보낼 수도 없잖아요. 네네. 인연을 맺은 건데. 네네. 그런데 트럼프는 그런 것들을 익히 계속 해왔던 사람이고 트럼프 그룹인데 그렇다면 야 이거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고용시장에서 사람 뽑기가 쉬워지는 거야 어려워지는 거야 누구 때문에 쉬워지는 거야 누구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야 공장 현장에서 지금 누가 일하는 거야 이거 만약에 로봇이 일을 하면 단가가 빌딩 올리는데 얼마 싸지는 거야 다 주판 튕기는 거죠. 안 튕길 리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당장 뭔가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 막 이런 거를 되게 많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진짜 큰 그림까지 바탕에 있다. 그렇죠. 이게 우리한테 당장 관세, 막 물가 이렇게 보이는데 더 멀리까지 봐야 네. 된다는 이야기. 너무 재밌습니다. 근데 약간 이게 또 고민이 드는 지점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네. 이제 물론 뭐 6월 3일 대선일도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만 차기 대통령이 또 잘 해야 하겠습니다만 일단 현대차 그룹은 31조 원 투자한다고 했고 28년도까지 몇 개의 카드들은 나오고 있잖아요. 뭐 산업부에서도 미국산 LNG를 조금 더 많이 사서 쓴다라는 거 뭐 이런 계획도 있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관세를 피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예, 관세는 갑자기 돈의 흐름을 바꾸게 하고 밸류체인을 변화시켜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불똥이 어떻게 튈지 몰라요. 그리고 관세는 지금 당장 지불해야 될 코스트에 가까워요. 예. 그런데
관세가 아니고 저희 관세를 빼주시면 물건 사드릴게요. 거기다 투자할게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 할게요 하는 건 지금 당장이 아니거든요.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몰라요. 그렇죠. 특히 대표적으로 트럼프 1기 때 중국도 그 판단을 했어요. 지금 관세 두들겨 맞으면 이제 우리 중국산 물건 안 사고 인도산 살 수 있어. 야 관세부터 피하고 보자 해서 트럼프한테 딜을 들어간 게 관세를 빼줘요. 여기 관세 심합니다 우리한테. 대신 곡물 살게요 했잖아요. 그렇죠. 농산물 많이 사줄게. 네. 근데 그러면 지금 와서 그 농산물 관세 부과했을 때 기대했던 금액만큼 샀느냐? 안 샀거든요. 다 안 샀죠. 절반만 샀어요. 밑장 뺀 거죠. 물론 사유가 많아요. 물건을 구매한다는 건 판매자도 QC에 맞춰서 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아 이건 살 수가 없잖아요. 이럴 수도 있고 그렇죠. 사는 사람도 창고가 부족한데 어떻게 한 번에 다 삽니까? 3년에 나눠서 할게요. 그죠. 라든가 예. 여러 사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중국도 트럼프 1기 때 피한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가 관세 말고 다른 헛소리로 나 또 감언이 서로 속이려고 하지 마. 짤 없어. 이번엔 짤 없다. 난 인생 진짜 관세야. 이렇게 된 거예요. 더 무서운데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 절대 관세 유예 없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협상의 여지도 없고. 그렇죠. 너네 작년에 뭐 밑장 뺀 것도 다 알고 있어. 막 그런 이러고 거죠. 그래서 우리 현기차 대통 당했잖아요. 당한 넌 겁니까? 관세 안 내도 돼. 어. 넌 진짜 안 내도 돼. 그쵸. 하더니 하루 만에 그래도 내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늘 연기가 되네. 우리 박정호 교수님이 그러니까 일본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예. 뭐 소프트뱅크도 그렇고 뭔가 우리가 먼저 하겠습니다, 투자하겠습니다라고 발표한 기업들이 다 이제 뒤통수 맞은 거고 그렇죠. 발표를 했지만 관세는 그대로. 네. 그럼 발표 안 한 거랑 뭐가 다른데? 그 카드를 나중에 쓰던가 또 이렇게 돌아오는 거고. 트럼프는 계속 그 희망고문 하겠죠. 나중에 지켜봐. 내가 너 분명 기억하고 있어. 하지마. 해줄 줄 안 할지 모르죠. 공장 짓는데 어려움 생기면 나한테 연락해라 뭐 이러고 네, 말로만. 네. 근데 일단은 또 이게 관세 전쟁이 지금 증시에 너무나 악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증시는 또 이제 진폭도 커지고 있고 이거는 네. 그러면 장기전으로 갈까요? 예를 들어서 2018년, 19년 증시가 2년 동안 안 좋았었거든요. 네. 1차 미중 무역 분쟁, 무역 네. 전쟁 때문에. 저는 장기적으로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는 선언을 했어요. 경기 침체가 와도 성장통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통계는 제가 정확히 저 집계는 안 했는데 네. 모든 대통령이 1기 때보다 2기 때 증시 부양과 관련된 발언을 별로 안 해줬어요. 임기가 별로 안 남아 있고 더 이상의 재선이 없을 때. 그러니까요. 자기 숙제하기 바쁘고 자기 청사진 완료하기 가깝지. 자기 청사진 중에 주가 부양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2년, 3년 뒤 재선을 노리고 하는 정책과 네. 한 20년, 30년 뒤에 역사책에 남아서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뭐 예를 했잖아. 들어서 네. 역사 속에 어떤 대통령만큼 이런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 이건 다른 거니까. 그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더 어렵네. 음.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관세와의 전쟁에 우리가 대응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되지? FTA를 더 개정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뭐 진짜 우리 뭐 산업보조금을 없앤다고 해야 됩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나마 이제는 좀 다른 시각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관세는 분명 코스트가 올라가고 코스트가 올라가기 때문에 소비 지출 여력을 줄이는 요소로 작용해서 경기 위축이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 관세 부과한 내용을 가만히 보면 한국만 관세를 부과했다면 우리 경제 난리 난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한국도 한 25% 내고 일본도 그 비슷하게 되고 유럽도 내 그러면 이 관세로 인한 가격 인상 요인은 비슷한 수준으로 적용받은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거는 다시 게임의 룰에 있어서 공평하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해볼 만한 면이 있는 거죠. 우리만 부과한 게 아니니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다면 다들 가격이 조금 올라갈 가능성은 있는데 네. 한국사 비싸졌네? 뭐야? 일본 차도 비싸졌어? 독일도 그러네? 이렇게 됐었을 땐 그럼 그 타이밍에 한국 차를 더 사게 만들거나 미국에서 한국 차는 좀 페이버를 주게끔 만드는 일을 하는 게 좋은 건데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대차 그룹은 굉장히 잘하고 있다. 어차피 다 독일 차든 일본 차든 25%니까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아직까지 저는 우리 경제에 대해서 너무 비관론으로 돌아서진 않았어요. 현대차는 일단 잘하고 있고 LG전자도 잘하고 있는 것 같고 네. 삼성은 이제 반도체에서 이제 몇 개 조금. 기술적인 숙제가 있어서 그렇지만 네. 하여튼 뭐 답을 찾아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희망도 조금 보이기도 하고 예. 약간 거의 박정호 교수님한테 들은 것 중에 진짜 머리를 콱 맞은 것처럼 트럼프는 역사적으로 진짜 위인이 되고 싶구나. 네.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잠깐 트럼프가 제일 존경하는 대통령이 누구라더라? 그 로널드 레이건인가? 막 그랬었던 것 같은데. 몇 분이 있는데요. 예. 영향을 많이 받은 건 닉슨 대통령이에요. 닉슨 대통령. 닉슨 대통령이 청년 CEO 트럼프를 보고 넌 정치할 사람이야. 그걸 처음 얘기해 준 게 닉슨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감을 받았고 닉슨이 뭘 보고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선동력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대중적인 사람들이 이끄는 카리스마라고 해야 될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닉슨이 넌 정치할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레이건은 저런 게 리더십이구나. 미국 경제 막 다 그때 난리 난다고 했었잖아요. 예, 그런데 레이건 로믹스 하면서 미국의 효율성을 높이자 이거에 또 감흥받은 면이 있는데 그런 행보를 지금 거의 지금 맞물려서 하고 있는 거죠. 네. 레이건 대통령이 배우 출신 아니더라고요? 맞습니다. 트럼프도 배우 출신이죠. 그렇죠. 나홀로 집에. 나홀로 집에. 나홀로 집에 배우 맞네요. 출신이죠. 예. 방송인이라고 하죠. TV 쇼도 그럼 많이 똑같죠. 나와요. 네.